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경고 신호, 큰 손들의 매수가 수상합니다. 요즘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급이 몰릴수록 우리는 조금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떤 곳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결론까지 내드립니다.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리얼미국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고요. 최근에 은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태죠. 보시면은 과거 1980년도에 한번 은가격이 크게 치솟았고 쉬다가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엄청나게 치솟고 쉬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은가격을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한번 솟고 죽었다가 솟고 죽었다가 마치 빅스 지수처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가격은 언제쯤 움직이냐? 은이라는 거는 사실 금의 이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되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금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각해지거나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훨씬 더 확산이 되면은 그때는 금에서 은까지 갑니다. 그래서 금이 올라갈 때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커지면은 확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확 죽어버리고 확 올랐다가 죽어버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보다도 민감하진 않는데 한 번 움직이면은 한 번 인플레이션이 크게 터지면은 세게 가는 게 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한 번씩 은이 세게 올랐을 때가 과연 어느 시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1980년대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 그 당시에 비용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터졌던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은 가격이 엄청 치솟았고 이때는 사실 이 유가랑 1대1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1배럴이랑 은이랑 가격이 같았어요. 이 당시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같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 유가랑 은이랑 가격이 같을 때였다. 뭐 그리고 나서 바로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한 거의 한 30년을 보냈고요. 그 3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가 2007년도 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가 터지죠. 터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엄청 풉니다. 당연히 돈을 엄청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그게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를 잡을 만한 물량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나왔던 거고 그 당시가 2011년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이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 정도로 흔들리는 그걸 막아서는 수준의 돈이 풀려야 그 정도 돈은 풀려야 은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올랐지만 유가랑 그러니까 유가 1배럴이랑 1대1의 비율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훨씬 높았고요.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확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66달러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이 1980년 이후에 1배럴과 은이 1대1로 지금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몇 년 만에 45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엄청 튀고 있어요. 왜 튀고 있냐? 딱 이 구간부터 누가 봐도 엄청 치솟거든요. 요 구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관세를 부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부터 은 가격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지금까지 치솟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치솟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관세 부과하고 돈 뿌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하고 있죠? 재정증권 매입까지 하면서 금리 인하 연속 3번 했죠. 거기에 재정증권 매입하면서 돈 뿌리고 있죠. 지금 사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돈까지 뿌리고 있으니까 은 가격에 매수세가 엄청 몰리면서 미친 듯이 역사적인 가격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싶을 때 은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더라. 정말 큰 손들의 물량이 여기 다 몰려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일단 이미 이 전기세는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가가 올라야 전기세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가는 정말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량은 낮은데 쓸 땐 많으니까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소비자 전기료를 급등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의혹입니까? 예,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죠. 팩트입니다. 블룸버그는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반 홀런,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이 7개 빅테크 기업의 조사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조사 대상 기업은 알파벳 산하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 코어이브.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야 너네 때문에 지금 전기료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를 무자비하게 짓다 보니까 그쪽 전기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세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너넨 돈이 많지만 실제 이 일반 소비자들은 돈이 없지 않냐, 너네 때문에 손해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2일까지 답변을 요구를 해야 되고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 도매 전기 가격이 5년 전 대비 267% 그러니까 거의 뭐 3배에서 4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가격 급등 지역의 70% 이상이 데이터 센터 주변입니다. 사실 70%가 넘어가면은 이건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때문에라도 지금 물가 상승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물가 상승이 이어지냐? 데이터 센터를 쓸 만큼 지으면 인정하는데 과하게 투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엔트로픽 CEO가 얘기했습니다. 직접 얘기했어요. 사실 엔트로픽은 지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고 미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밀어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고한 겁니다. AI 챗봇 개발사인 엔스로픽도 업계가 과도한 지출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좀 과하게 짓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데이 CEO는 너무 많은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면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라. 이거 잘못하면은 중간에 병목 한번 나오면 이거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엔스로픽은 최근 신규 데이터 센터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500억 달러면은 뭐 아시겠지만 대략 가격으로 보자면은 한 75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조 가까이 투자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현재 40기가와트에서 2035년에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지어서 106기가와트로 대략 1.5배 정도, 2.5배 정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이야 생산하겠지만 그 전력이 생산되기 이전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이 중간, 이 과도기에서는 병목이 생기고 전기가 부족하면서 전기세를 올리고 유가는 가만히 있고 천연가스가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올 만한, 왜? 전기는 모든 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전기세가 올라가면은 이 모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은가격이 언제부터 오른다고 했죠? 은가격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관세 부과를 하고 나서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오는 물품에 대해서 비용이 좀 더 과하게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사오는 기업이 책임지거나 아니면은 그걸 사와서 기업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비싸게 사왔는데 그 비용을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거나 소비자가 손해보거나 둘 중 한 명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 내 수익이 줄어들거나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거나. 그래서 관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이 올 한 해 평균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올 한 해라서 문제죠. 내년도는 더 커질 확률이 높겠죠. 2025년 4월 이후 사재기에 놓은 재고자산이 다 떨어지고 크리스마스 이후 관세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재기를 미리 해놨어요. 관세가 오를 줄 아니까 열심히 어차피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 때 수요가 몰릴 테니까 야 그 전까지만 사놔. 관세 좀 쌀 때 관세 엄청나게 올리기 이전에 미리 좀 사놔. 그래서 미리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보냈고요. 크리스마스까지 해가지고 다 팔고 나면은 재고가 없어요. 이제는 관세 제대로 때려 맞고 수입해야 되고요. 그럼 그 가격을 누구한테는 전가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기업이 감당해서 수익이 줄어들던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던 하나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기업이 손해보냐 소비자가 손해보냐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6년 CPI는 현재 전망보다 0.7에서 1.11포인트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상이나 그냥 뭐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없던 비용이 생겼는데 어찌 수익이 그대로겠어요. 기업에 이 사올 때 판매할 때 가격을 올려야 수익이 그대로인 거고 내가 감당을 해야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이 그대로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결국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격하게 오르냐 덜 오르냐 어떻게 오르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문제가 크네요. 그래도 이런 좀 걱정되는 상황들, 위기인 상황들을 아니까 최근에 연준에서 뭘 했습니까? 야, 내가 유사 양적 완화 해줄게.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부르진 않아. 근데 돈 뿌려줄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하자마자 돈 뿌리고 있어요. 재정증권 매입해줄게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단기채 내가 매입해서 돈 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FMC는 지급준비금을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사들이는 지준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RMP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언제 했던 거냐면 2019년도 했던 거예요. 2019년도에 양적 긴축 다 끝내고 금리 인상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위험한데 금리 인하 다시 해야겠는데 하면서 2019년에 금리 인하 하면서 같이 RMP라고 해서 유사 양적 완화를 그때 진행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양적 완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실 그 당시 리스크 두드러 맞고 급락한 만들어진 게 2020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RMP는 오는 10일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40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이 되고 연준은 필요할 경우 잔존만기 3년인 국채까지도 매입 대상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서 3년까지도 매입 대상을 늘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60조 정도가 한 달 안에 풀립니다. 정말 큰 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양적 완화가 아니다, 돈 푸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푸는 게 맞고요. 이걸로 아마 12월은 증시를 틀어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 이후 연방 기준 금리를 3.5에서 3.7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에 재정증권 매입으로 적어도 12월은 증시를 어떻게든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돈으로 어떻게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살짝 흔들리더라도 결국엔 다시 반등하고 적어도 박스권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월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은 양적 긴축 종료 이후 바로 재정증권 매입으로 유사 양적 완화 효과를 주고 있고요. 12일에 시작했기에 시장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 1월 9일 추가 매입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9일마다 이번 달엔 얼마 매입할 거야를 발표하거든요. 그 규모에 따라 증시에 얼마나 영향 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6년은 인플레이션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가격이 그거에 대한 반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돈으로 틀어막고 있어요. 12월은. 그래서 12월 19일 날 일단 일본 금리가 나옵니다.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그러면 증시에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1월 9일에 재정증권 매입 규모가 적으면은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나 안정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2월은 박스권 증시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엄청난 큰 돈들이 은으로 몰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 증시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12월 19일, 1월 9일 결과 보고 정리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저희 수요일 저녁 10시마다 항상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전부 다 정보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미국 뉴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얻고 싶다 하시면 텔레그램 무료로 전원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리얼 미국 주식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